열심히 산다고 다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살면서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는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잘하는 거를 고민을 많이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잘 안 되지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거를 잘하려고 모든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 그 잘하는 사람이 쓴 책이나 영상을 보시고 그거를 좀 벤치마킹 한다면 훨씬 빠르게 잘할 수 있다. 그냥 오늘 하루하루 열심히 하는 거에 충분히 저녁에 작을 때 만족하면 그 다음날도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그냥 제가 원했던 큰 그림들은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 럭키라는 책을 최근에 우연히 좀 다시 읽게 됐거든요. 네. 럭키를 예전에 읽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네. 그때는 유튜브를 지금처럼 열심히 할 때는 아니어서서. 네. 근데 유튜브를 지금 되게 열심히 하는 중에 그 책을 읽으니까 너무 많은 게 담겨 있더라고요. 그 안에. 제 그 의미를 그때는 이해를 못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읽으면서 이게 럭키에 대해서 다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이 책을 보면은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뭐 계기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우울증을 겪었었는데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게 나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제가 유튜브 젊은 부자들이라는 책을 쓰려고 하는데 제가 원래는 그전에는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책을 내는 작가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전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분들 인터뷰에서 몰입에 대한 책을 내고 수능 만점자 인터뷰에서 공부법 책 내고 그리고 인사 담당자분들 인터뷰에서 취업에 관련된 책 내고 했었는데 제가 그거를 안다고 해서 올림픽을 나갈 수는 없잖아요. 수능을 다시 칠 수도 없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를 할 때 좀 더 체감되지 못하는 부분들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유튜브 젊은 부자들이라는 책을 쓸 때는 그러면 내가 유튜브가 요즘 불치어 자선이라고 하는데 내가 직접 해보자. 직접 해보고 내가 거기서 느끼는 궁금증과 그런 문제점들을 물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시작한 것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유튜버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그때 생각했죠. 금강은 여기였구나. 나도 이쪽으로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원래는 작가와 강사였는데 작가라면 이제 텍스트를 만드는 직업이잖아요. 텍스트를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시대가 사람들이 책을 안 보죠. 텍스트에서 예전에는 이제 콘텐츠가 책으로밖에 접할 수 없으니까 텍스트가 그 시대에 장악했는데 그 다음에 이미지 인스타그램으로 왔고 그 다음에 영상이 유튜브로 왔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역행할 수는 없잖아요, 절대. 왜냐? 사람들은 더 편한 걸 찾거든요. 더 좋은 걸 찾고. 그리고 무엇보다 영상에는 텍스트와 이미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영상이에요. 그래서 절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작가라는 직업도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인데 그 콘텐츠를 예전에는 텍스트로 만들었던 건데 꼭 평생 텍스트로 만들어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지금 시대에는 21세기에는 영상을 만드는 수도 있는 거죠. 그 콘텐츠를. 그래서 저는 유튜버로서 넘어왔죠. 지금 작가와 유튜브를 같이 하고 있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되게 공감이 많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작가 일을 그러면 하고 계신 거네요. 하고 있죠. 1년에 책을 한 권 정도는 계속 내고 있고 음. 지금까지 이제 10건. 음. 31살 첫 책 내고 네. 그 1년에 한 권씩 계속 냈죠. 진짜 꾸준히 내셨네요. 네. 그리고 제가 책에서도 보고 네. 인터뷰 어디 유튜브 영상에서도 봤었는데 네. 100만 명이 될 때까지 네. 구독자 100만 명 될 때까지 PD님이 한 분이랑 김 작가님이랑 둘이서 그걸 다 했다고 맞습니다.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진짜 뭐 보통 일이 아닌데 네. 소수 인원으로 어떻게 그런 성공을 이루셨을까요? 우선은 저를 갈아 넣었고요. 저를 갈아 넣었고 그 다음에 정말 좋은 PD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고요. 그분과는 그래서 잘 그 파트너십이 되게 잘 맞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유튜브 젊은 부자들 책을 쓸 때 탑 크리에이터 23명 인터뷰했어요. 그리고 유튜브 책을 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일반 사람들보다 유튜브를 훨씬 잘 알 수밖에 없겠죠. 거기서 배웠던 것들을 유튜브를 할 때 접목시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새로운 걸 시도할 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거를 잘하려고 모든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 잘하는 사람과 그 잘하는 사람이 쓴 책이나 영상을 보시고 그거를 좀 벤치마킹 한다면 훨씬 빠르게 잘할 수 있다. 그런 얘기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단 2명이서 100만 명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촬영장에도 왔을 때 그 촬영 스튜디오의 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촬영장과 집을 일치화시키면서 교통 시간을 없앴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타 관련된 뭐 촬영을 할 때 뭐 기획하고 섭외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인원은 2명밖에 안 되지만 그 안에서는 최소화 이제 효율화 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들어가는 게 되게 작게 들면서도 효과를 많이 내는 거를 좀 하다 보니까 100만 명까지 겨우 2명이서 올 수 있지 않았나. 지금도 217만 명이지만 저까지 포함해서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큰 채널에서 3명 정도 운영하는 채널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저희보다 적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구독자분 들으실 때는 그냥 네. 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별거 아니네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네. 사실 저는 직접 가보고 네네. 옆에서 보고 하시는 걸 봤잖아요. 네. 진짜 그렇게 될 때까지 작은 거 하나라도 네. 세세하게 신경을 다 쓰시는 게 저는 다 느껴지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하나하나 바뀌면서 그게 다 모여서 지금이 그렇죠. 된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우리가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네 싶은 걸 진짜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 질문이 원래 217만 명이 만든 성장 역량인데 연결해서 답을 드리면 일단 크게는 2가지였고요. 첫 번째는 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지난 6년의 삶에서 그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고요. 근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열심히 산다고 다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살면서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는 뭔가 빛을 발휘하지 못했던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잘하는 거를 고민을 많이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잘 안 되지 생각했던 거죠.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는 열심히 하면서도 왜 잘 안 되지? 뭘 해야 되는 걸까?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잘하는 방법을 뭐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며 기획도 기획 안에서도 어떤 사람을 섭외해야 될까, 어떤 주제를 선정해야 될까, 촬영을 할 때도 구도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 카메라는 뭘 써야 될까, 앵글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 게스트를 앵글 어떤 앵글로 잡아야지 이쁘게 담길까, 조명은 뭘로 담아야 될까, 그 다음에 촬영할 때 마이크는 뭘 써야 될까, 샷건을 써야 될까, 핀 마이크를 써야 될까, 핀 마이크 안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뭘 써야 될까, 그 다음에 편집을 할 때는 편집을 할 때 앵글 몇 번이나 자주 돌려야 될까, 목소리는 어느 정도로 맞춰야 될까, 그 다음에 뭐 효과라든가 자막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업로드할 때는 업로드는 몇 시에 해야 될까, 업로드할 때 제목과 썸네일은 어떻게 정해야 될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쪼개놓고 계속해서 고민했죠. 어떻게 하면 잘하지, 어떻게 하면 잘하지, 어떻게 하면 잘하지. 다른 채널도 벤치마킹도 하고 저 스스로도 고민하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유튜브 스튜디오 앱 보면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이건 꺾이는 거 별로 안 좋네, 요거 이렇게 해볼까. 그 시도를 하면서 저는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유튜브 인터뷰 채널에서 있어서만큼은 정말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을 집대성해서 지금 만들어진 곳이 김작가 TV 스튜디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무수히 많은 유튜브 채널들 많이 나가봤는데 이건 정말 거만한 게 아니라 김작가 TV 채널만큼 잘 만들어진 스튜디오를 지금까지 단 한 군도 본 적이 없어요. 방송국 제외하고. 그거는 이제 기업으로니까 제외한다. 개인 유튜브나 아니면 개인들 몇 명이 모여서 만든 채널 중에서는 그 이유가 전 정말 열심히 하고 싶었고 잘하고 싶었고 그 잘하는 걸 방법을 계속 찾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인터뷰라고 친다면 본질로 들어가는 거죠. 인터뷰를 그러면 내가 하는 건데 제가 잘해야 되죠. 근데 나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게스트가 좋은 게스트가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게스트가 왔을 때 좋은 느낌을 받아야죠. 이 촬영장의 분위기에서 좋은 느낌을 받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지 좋은 얘기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만들고 편집도 이쁘게 가지고 올려서 그럼 좋은 기획과 좋은 게스트와 좋은 콘텐츠와 좋은 편집으로 만들어지면 궁극적인 목적인 궁극적인 목적인 시청자가 만족을 하시겠죠. 그러면 그 채널이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본질에 맞춰서 하나씩 다 쪼개서 그 하나하나를 잘하려고 노력을 했는 거죠. 저 지금 개인 가입받고 있는 거 아예 같아요. 아닙니다. 이거 잘 만들어갖고 저희 아닙니다. 시청각 자료로 써야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비단 유튜브뿐만 아니라 사실 세상 모든 네. 분야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공학을 제대로 강의를 해주시는 듯한 느낌을 네. 받고 있습니다. 럭키라는 책을 보면 네. 물론 성공에 관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오지만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어떤 사람과 어울리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를 되게 중요하죠. 많이 해주시잖아요. 중요하죠. 그럼 김 작가 채널이 만들어지는데도 분명히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분들이 큰 도움을 주셨을까요? 일단 저는 인생에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가 지금 강남에 있는데 부모님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 정말 너무 맞는 말이고요. 부모님이시지만 자녀분들이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거 괜찮으세요? 안 되잖아요. 왜냐? 물이 드니까. 그만큼 내가 흑색 돌이고 흰색 돌이면 흰색 돌은 검은색 돌 옆에 있으면 검은색처럼 검게 되는 거죠. 물 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내가 뭔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뭐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한다면 첫 번째는 유튜브 젊은 부자들을 쓰면서 만나는 23명의 탑 크리에이터 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튜브를 하면서 만났던 다른 또 유튜버 분들. 서로 이제 서로가 공유하는 거죠.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다음에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만났던 지금 PD님과 그리고 처음부터 함께 해주신 그 PD님. 그분들이 편집을 또 잘 해주시니까 지금까지 온 거겠죠. 그래서 내가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제 혼자서 뭐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23명이 어떻게 보면 스승님 같은 가르침을 주시는 멘토들이 있었고 함께 성장하면서 갔던 동반자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함께 그걸 만들어 갔던 파트너들이 있었던 거죠. 왜냐면 저 혼자서 촬영과 편집과 모든 걸 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저희 채널은 좀 특이하게도 기획 촬영까지 제가 거의 모든 걸 하지만 편집은 어쨌든 파트너 해주신 PD님들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영상 100개를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여러분들 각자 분야 성공하고자 하는 분야가 있겠죠. 그 분야에서 좀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성공하신 분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그러니까 여러분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서로 공감이 될 테니까. 그리고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스튜디오가 와보셨지만 정말 잘 만들어져 있지만 거기를 저 혼자 만든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 정말 친한 디자이너 친구가 뒤에 가벽을 만들 때 그 가벽을 만드시는 인부분들과 함께 와서 디자인해주고 그걸 만들어줬었고 거기 세팅되어 있는 것들은 제가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 중 한 명이 디자이너인데 감각이 되게 좋아서 어떤 것들을 만들지 같이 그 꽃시장에 가서 거기 뒤에 있는 것들이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정말 가장 생각 같은 것들을 사오고 거기 배치된 의자들 그런 것들도 그냥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전 도움을 청했고 그냥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또 감사함도 표현했고 그러니까 혼자 다 만들어 가려고 하면 끝도 없죠. 너무 느려집니다. 이게 진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청한다. 이 부분이 특히나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성공학 책을 보면 도와달라고 말을 해라. 그렇죠. 이런 내용이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근데 보통 잘 이야기를 못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청하는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럭키책 보면서도 이걸 되게 많이 맞아요. 느꼈거든요. 저는 지금 카메라 뭐 보통 3대나 4대 정도 다루는데 혼자 찍고 혼자 들어가서 하거든요. 근데 저는 카메라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작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시작할 때도 사람이 있었던 게 카메라랑 컴퓨터를 잘 아는 친구가 있었어요. 방송국에서 일하는 그 친구를 불러서 동생인데 내가 지금 유튜브 하려고 하는데 카메라 뭐 사야 될까? 그 다음에 컴퓨터는 편집하고 하려면 뭐 사야 될까? 물어봤어요. 그때 그래서 물론 결제는 제 돈으로 하지만 그래서 그 친구가 추천해 준 걸 샀거든요. 시작은. 그리고 카메라를 이제 사고 난 다음에 카메라를 좀 알아야 되는데 주변에 카메라를 좀 잘하는 동생들이 한 2-3명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 만나서 카페에서 또 카메라 물어보고 이게 ISO는 뭘 해야 되고 감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배웠죠. 그러니까 제가 그 모든 거를 다 하려고 했으면 어쩌면 저는 유튜브를 시작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도움을 요청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거는 이것 좀 해결해줘. 네가. 이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는데 너가 좀 도와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의 이게 기본 자세죠. 근데 뭐 마침 내 문제 있는데 이게 전체 문제 이걸 네가 다 해결해줘.
이거는 숙제를 누가 대신해 주는 거죠. 결국에는 정말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도와달라 그러면 저 도와주고 싶잖아요. 맞아요, 인간적으로. 맞아요. 저는 그 이후로도 그 친구들이랑 밥을 먹을 때 다 제가 삽니다. 아직까지 고마워하니까요. 늘 그 친구한테 얘기 만나서 난 너가 정말 고맙다. 너가 아니었으면 어쩌면 내가 유튜브 시작 안 했을 수도 있다. 많이 먹어. 훌륭하십니다. 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게 보통인데 아닙니다. 훌륭하십니다. 올챙이죠 생각해야 됩니다. 김 작가 채널이 이미 네. 뭐 재테크나 인터뷰 쪽 채널 중에서는 네. 뭐 압도적으로 우리나라 제일 큰 채널인데 네. 앞으로의 뭐 계획이나 목표가 따로 있으실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대단한 목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20대나 30대 때는 버킷리스트 같은 걸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꿈 같은 것들을 많이 적었었죠. 근데 저는 그건 의미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적었던 것들 대부분을 제가 다 대부분 이뤘더라고요. 굉장히 얼마 전에 보고 소름 돋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뭔가 미래의 목표나 그런 것보다 오늘 하루 열심히 살자가 제 모토인 것 같아요. 그냥 오늘 하루 나는 영상을 열심히 만들고 편집을 하고 썸네일을 만들어서 기획을 해서 잘 올렸는가? 그리고 오늘 하루 난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고, 오늘 하루 난 열심히 운동을 했고 사랑하는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가? 그냥 오늘 하루하루 열심히 하는 거에 충분히 저녁에 자을 때 만족하면 그 다음날도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한 달이면 31일이고 한 달 1년이면 365일이잖아요. 그냥 제가 원했던 큰 그림들은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미래에 뭐 대단한 걸 향해서 뭐 간다 그게 없다가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난 열심히 살았는가? 그 열심히 일만이 포함된 게 아닙니다. 일도 있고 내 운동도 있고 내 인간관계도 있고. 근데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는가에 딱 바로 대답이 안 나오는 하루가 많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런 하루를 사는 것부터가 전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유재석 씨가 했던 이야기가 네. 되게 김 작가님 지금 하신 말씀이랑 너무 비슷해서 소름이 돋는데 네. 성공하신 분들은 다 비슷하게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전 피람이라서 네, 겸손하십니다. 네.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하루하루 지금처럼 인터뷰하고 이렇게 하실 네. 거잖아요. 뭐 저는 그 삶이 저는 유튜브가 누가 왜 유튜브 하냐 물었을 때 포장하고 싶진 않아요. 뭐 시청자를 위해서 좋은 콘텐츠 만들겠다? 아니요. 그건 여러분 당연하게 있지만 그건 두 번째. 첫 번째는 제가 돈 벌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전에 저는 이 일이 재밌어요. 누군가를 만나서 책을 읽고 그 사람의 저서를 읽고 그걸 심층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그 좋은 콘텐츠를 더 뽑아내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뭔가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거 그 자체가 너무 재밌고 그리고 의미도 있어서 저는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건이 허락하는 한 네. 오래오래 하고 싶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더 잘하고 싶어요. 네. 사람들이 잘해야지 봐주실 거고 봐줘야지 저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테니까. 그냥 제 혼자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송혜 선생님처럼 오래오래 해주시면 네, 저도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여러분 김작가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하셨을 거예요. 네. 네. 너무 좋은 채널이니까. 네. 네. 아, 오늘 성공학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오늘 좀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아닙니다. 긴 네. 시간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